여러분 혹시 미국 중산층 가정이 17만 명이나 한국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스탠포드 법대 졸업을 앞둔 똑똑한 여성이 갑자기 가족들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 한국에서 살기로 했어. 변호사도 포기할 거야. 이 한마디가 온 가족을 뒤흔들었고 결국 가족 전체가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매혹시켰을까요? 그리고 서울에서 단 48시간을 보낸 후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실화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포틀랜드의 한 중산층 가정 건축. 설계사로 일하는 에드워드는 그날 저녁 식탁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스탠포드 법대 졸업을 앞둔 여동생 앨리슨이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오빠, 나 한국에 이주할 거야. 거기서 결혼도 하고 살기로 했어. 변호사 시험도 포기할 거야. 에드워드는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내도 입이 떡 벌어졌죠. 새 아이들까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한국? 도대체 왜? 에드워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스탠포드에서 법학을 전공한 똑똑한 여동생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요. 앨리슨,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얼마나 많은데.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면 얼마나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잖아. 하지만 앨리슨의 대답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빠, 한국에선 여자 혼자 새벽에 산책해도 안전하대. 미국에선 상상도 못하잖아. 이 말에 식탁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에드워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도 아내에게 밤늦게 혼자 나가지 말라고 늘 당부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도 학교 끝나고 혼자 집에 오지 못하게 했고요. 앨리슨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며칠 후 앨리슨이 한국에서 만난 남자친구와의 결혼식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에드워드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아내와 새 아이를 데리고 한국까지 가는 것도 부담이었고 솔직히 아직도 동생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둘째 딸이 에드워드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우린 혼자 버스도 못 타요? 친구들은 엄마 아빠 없이도 영화 보러 가는데. 에드워드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그때 거실 텔레비전에서 또 다른 총기 사고 뉴스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화면을 보며 무서워했어요. 에드워드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아이들이 자라야 할 환경일까요? 아내도 걱정스런 표정이었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총기 대피 훈련을 받는 게 정상인가요? 다른 나라 아이들도 이런 걸 배우나요? 에드워드는 모르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어릴 때는 이런 훈련이 없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런 게 당연해진 걸까요? 그날 밤 에드워드는 앨리슨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은 그렇게 안전한 곳일까요? 결국 에드워드 가족은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앨리슨의 결혼식도 참석하고 동생이 말하는 그 안전한 나라가 정말 어떤 곳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공항 시설이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입국 절차도 빠르고 친절했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서울 시내에 들어서면서부터였어요.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 에드워드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깔끔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도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근처 편의점에 갔는데 막내딸이 물었어요. 아빠, 저 언니들 밤 10시인데. 왜 무섭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엄마가 밤에 혼자 나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에드워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여기서는 밤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편의점 직원도 친절했고 아무도 주변을 경계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둘째 날 막내가 감기 기운을 보였어요. 미국에서는 병원 가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이었는데 앨리슨이 근처 소아과에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에드워드는 걱정했어요. 외국인인데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의사소통은 제대로 될지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병원에 가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대기 시간도 짧았고 의사 선생님은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진료도 꼼꼼하게 받았고 처방전까지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샀는데 총 비용이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부부는 서로 얼굴을 봤어요. 미국에서는 응급실 한 번 가면 몇천 달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정말 부담 없는 가격이었거든요. 오후에는 앨리슨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구경시켜줬어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부모들도 여유롭게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요. 에드워드는 미국에서 설계했던 건물들을 떠올렸습니다. 방탄 유리, 보안 시스템, 금속 탐지기까지 갖춘 건물들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런 게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여기서는 총기 대피 훈련 없대요라고 말했을 때 에드워드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녁에 앨리슨의 약혼자 지훈을 만났습니다. 서울대에서 국제법을 전공한 지훈은 유창한 영어로 에드워드와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동생을 빼앗아간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훈은 정말 진지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형님, 저도 미국에서 2년간 교환학생으로 지냈어요. 좋은 점도 많았지만 솔직히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밤에는 혼자 다니기가 무서웠거든요. 지훈의 말에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미국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르더라고요. 새벽 2시에도 편의점에 갈 수 있고 지하철에서 잠들어도 괜찮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안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요.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라 안전이에요.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자랄 수 있는 환경 말입니다. 이 말이 에드워드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자신은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돈을 더 많이 벌어주려고만 했는데 정작 안전한 환경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에드워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미국으로 돌아온 에드워드 가족. 하지만 행복한 기분도 잠시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포틀랜드 시내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에드워드의 직장 동료 부부가 그 쇼핑몰에 있다가 다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동료는 다리에 총상을 입었고 아내는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우리 아이가 화장실에 있었는데 총성이 들렸어.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동료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에 돌아온 에드워드는 아이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막내가 순진한 얼굴로 물었어요. 아빠, 우리도 총 맞으면 죽어요? 이 질문에 에드워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끌어안고 흐느꼈어요. 왜 아이들이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 걸까요? 왜 부모인 자신이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걸까요? 그날 밤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떠나자. 아이들이 총성 없는 곳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자. 에드워드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그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에드워드는 곧바로 이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집을 팔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에드워드, 너 정말 미쳤구나. 한국에 가서 뭘 할 건데? 거기서 건축일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에드워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앨리슨이 한국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훈도 자신이 아는 건축 회사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고요. 무엇보다 에드워드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확신 말이에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니까요. 하지만 에드워드가 너희들은 이제 총성이 없는 세상에서 자랄 거야. 밤에도 무섭지 않은 곳에서 살 거야 라고 말하자 아이들도 기대감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출발 당일 공항에서 에드워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희망을 안고 떠나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진짜 어린이답게 자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에드워드는 창밖의 미국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안녕, 불안한 일상이여. 이제 평화로운 삶을 찾아가자. 서울에 정착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에드워드는 한국의 한 건축회사에 취직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설계하는 일을 맡고 있어요. 미국에서와 달리 방탄 유리나 보안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더 창의적인 설계가 가능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했어요. 큰아이는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학원에 다니고 둘째는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놀이터에서 뛰어놀아요. 막내는 한국어도 제법 늘어서 동네 아이들과 잘 어울려 놀고 있고요. 어느 날 저녁 막내가 에드워드에게 물었어요. 아빠, 여기선 진짜 안전한 거 맞죠? 총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맞죠? 에드워드는 아이를 안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기선 총 걱정 안 해도 돼. 아빠가 너희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온 거야. 아내도 이제 밤늦게 혼자 산책을 다녀요.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거든요. 앨리스는 한국에서 국제법무법인에 취직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지훈과의 결혼 생활도 순조로워요. 에드워드는 가끔 미국에 있는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해요. 정말 후회 없어? 친구들이 물으면 에드워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전혀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이보다 좋을 수 없어요. 여기서는 아이들이 진짜 아이다워요. 이렇게 한 가족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지 보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안전이라는 것, 평화로운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에드워드 가족처럼 용기를 내어 새로운 선택을 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그 선택이 가져다주는 변화는 정말 놀라울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더 나은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 선택을 위해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